여러분들 혹시 이런 주식 차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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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이런 미친 차트가 다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차트는 불과 1년 전 미국의 한 게임 회사 실제 주식 차트인데요. 이 차트로 말할 것 같으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참전한 피와 땀과 눈물을 머금은 전쟁의 결과물입니다. 보통 뭐 주식에서의 그래프는 돈이 많은 자본가들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는 돈이 진짜 많은 자본가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주식계의 큰 손들과 개미들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헤지펀드라는 무조건적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 움직이는 큰 손들이 있는데 한없이 작고 작은 개미들이 모여 큰 손들과 결상전 하면서 한바탕 전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무조건 자본이 많은 큰 손들이 이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전쟁의 승리는 바로 개미들, 그것도 그냥 승리를 거머쥔 게 아니라 큰 손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개미들에게 백기투항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손실액이 무려 하나로 20조에 달하는 액수였죠. 게다가 한국 개미들 또한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큰 손들이 계급품을 물게 되는데 과연 개미들은 어떻게 이 전쟁에서 큰 손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오늘의 그 비밀 주식 차트의 지진 서학 개미운동의 그날 미국 GME 사태편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1982년 미국의 텍사스에서 콘솔 게임 체인 회사가 설립되게 됩니다. 바로 게임스탑. 이 게임스탑은 40년이 지나 현재 미국의 최대 오프라인 게임 판매장인데 콘솔기, 뭐 PC 게임 같은 그냥 게임 관련 물품들은 거의 다 판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웬만한 소도시에는 한두 곳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갔었고 전 세계 무려 5,000개가 넘는 매장을 오픈하기도 했죠. 그런데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뭐든 로켓이나 쓱 하는 걸로 집에서 편하게 쇼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직접 가야만 하는 오프라인 매장은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프라인 매장인 게임스탑은 먹고 살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게다가 뭐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사람들이 야외 활동보다는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게임 이용자 수가 급증하게 되는데 게임스탑 입장에서는 게임기 팔아먹기 진짜 좋은 기회인 거지. 게다가 금융 쪽에서 좀 친다고 하는 행동주의 투자자 라이언 코언이 게임스탑 이사에 합류하게 되면서 쩍박치던 실적을 개선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후 오프라인 매장이었던 게임스탑이 온라인까지 병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미국 내 큰 인지도를 갖고 있던 회사이다 보니까 입소문을 타고 주식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Hey what's up bro, 게임스탑이 온라인에서 뭔식이 하던데 이거 떡상각 아니냐? Oh shit Lily, 나 치킨 레트로 감성 콘솔기 하나 장만할라 했는데 이거 아주 나이스. 아니 콘솔기 말고 주식 임마 주식. 이거 잘 되면 우리 돈 벌 수 있다고. 코온 형님 한번 믿어보자. Oh shit, 나 그럼 콘솔기 말고 주식 사면 되는 부분? 이렇게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주식 게시판 윌스트리트 배치에서 게임스탑에 대한 이야기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개미들이 게임스탑으로 올라타기 시작했고 그 결과 약 20달러에서 이틀 만에 31.4달러까지 주가가 약 57%의 떡상을 이루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개미들이 만들어 놓은 먹기 좋은 떡을 놓치지 않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뉴욕 월스트리트의 해지 펀드 세력, 쉽게 말해 주식계의 큰 손들입니다. 아니 큰 손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거품이 끼어있을 때 떡락하게 만들어서 개미들이 자본금을 껄꺽 할 수 있는 기회인 거지. 아니 거품이 끼어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해지 펀드사에서는 개미들이 많이 올라타 있을 때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로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공매도는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금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금이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근데 지금 내 손 안에는 금이 없어. 그럼 이 금으로 어떻게 이득을 볼 수 있느냐? 먼저 금이 많은 친구한테 가서 금을 빌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친구한테 빌린 금을 거래처에 100만원에 팔아버리는 거죠. 근데 내가 금을 팔고 나니까 진짜 금이 50만원으로 줄었네? 그러면 아싸 개이득 하면서 50만원으로 금을 사서 친구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지. 그렇게 되면 내 손 안에는 50만원이 남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윤을 남기는 장사를 공매도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큰 손들이 거품이 끼어있는 게임스탑으로 들어가 공매도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여기서 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원래 큰 손들이 자신의 포지션을 공개하는 걸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안 알려준다는 거지. 근데 시트론 리서치라는 미국에서도 유명한 공매도 투자기관에서 트위터에 게시물을 하나 올립니다. 자 게임스탑의 주가가 20달러로 급락하게 될 5가지 이유를 라이브 방송에서 공유할게요. 그리고 나 이 종목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열심히 힘을 합쳐서 밀어놓은 건데. 하하 참 잘했어요. 자 지금부터 주식 사는 사람들은 멍청이라고 불러도 할 말 없죠. 인정 이런 이게 뭐야? 갑자기 공매도라니? 왜 이제 와서 공매도라니? 이건 그냥 헤헷 개미들아 나 이제 다 정리해서 공매 때릴 거니까 알아서들 도망가 뭐 이런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주가 하락을 조정하는 의도가 있으니 개미들이 빡이 안 칠래야 안 칠 수가 없는 거지. 아니 돈 많고 빼기는 큰 손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벌기만 하는 상황이고 개미들이 돈 좀 벌어보겠다고 힘을 모아봤는데 헤지펀드가 공매도를 왕창 때려버리네? 매번 똑같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개미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결국 개미들은 월스트리트 배치로 모여 헤지펀드와의 전쟁 계획을 세우게 되죠.
되죠. 이 계획은 공매도의 허점을 공략하는 전술이었습니다. 뭐 공매도라는 게 주가가 떨어져야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없는 걸 빌려서 갖다 팔고 시세가 내려갈 때 다시 사서 빌린 걸 되돌려주는 시스템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약 시세가 안 내려간다면, 예를 들어 큰 손들이 공매도를 하려고 금을 왕창 빌려서 100만원에 팔았는데 시세가 내려가기는커녕 갑자기 막 1000만원이 돼버렸네? 그럼 진짜 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누구를 개X로 하나? 개미들은 일동 단결하라. 개미들은 곧바로 공매도의 이 허점을 노리자 라는 마인드로 살 수 있는 게임스탑 주식은 싹 다 사들이기 시작했죠. 이렇게 되면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공매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손실폭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매도한 가격보다 비싸진 주식이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개미들이 한꺼번에 게임스탑 주식을 매입한 겁니다. 이 현상을 한마디로 숏 스퀴즈라고 부르는데, 개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게임스탑의 콜옵션, 즉 특정 자산을 만기일에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대거 매수해버립니다. 뭐 콜옵션까지 사들이면 콜옵션을 판매한 월가 금융사들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주식을 사들이니까 개미들이 옆구리를 제대로 쑤신 거지. 그래도 큰 손들은 태연하게 개미들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이, 개미들이 꿈틀거려봤자 얼마나 꿈틀대겠어? 라면서 당연히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되네. 아니, 전세계에 모인 개미들이 꿈틀대기 시작하더니 엄청난 주가 폭등을 이끌어낸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31달러였던 가격이 347달러로 만들어버렸죠. 심지어 이때 게임스탑 주가가 135%까지 폭등했고 최고 380달러를 찍기도 했습니다. 결국 개미들의 단결로 공매도 세력, 즉 큰 손들에게 단 하루 사이 92% 폭등이라는 응징을 선사하면서 50억 달러, 한 하루 6조 1천억 원 손실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큰 손들은 꿈쩍하지 않았는데요. 야, 이 샹놈 스키들아,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거면 진지게 무너졌지. 끝까지 가면 우리가 다 이겨. 그러니까 개미들은 어차피 단합력이 부족해서 이것도 한순간이라고 생각했고 버티자, 뭐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만한 우주인이 등장을 하게 되죠. 바로 테크노킹 일론 머스크. 형이 거기서 왜 나와? 테슬라 주가가 과거 공매도로 좀 힘겹게 살았다 보니 일론 머스크는 이 공매도 세력을 아주 극혐하는 인물이었는데요. 큰 손들 아니요, 나는 미끼를 던진 것이고 너는 그것을 물어본 것이야. 이후 머스크 형은 트위터에 게임스턴크라는 게시물을 올리게 되죠. 이 말의 뜻은 전군들이여 공매도 세력에게 맹폭력을 가하라, 뭐 이런 겁니다. 우리 머스크 형의 말을 듣고 태평양을 건너 진군한 하나의 부대가 있었으니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서학개미들. 이게 우리나라에서 해외 주식을 하는 투자자들이 영차영차 하면서 지원 사극에 나선 겁니다. 결국 실시간으로 주식 거래량이 13배나 폭증하게 되면서 주식 결제 액순위가 40위였던 게임스탑이 하루 만에 2위로 떡상하는 기적을 만들어내죠. 그렇게 앞에서 땡겨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서학 농민운동을 펼친 개미들은 공매도 세력에게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안겨주게 되면서 큰 손들의 항복을 얻어내게 됩니다. 뭐 이렇게 이 전쟁의 끝은 개미들이 승리로 막을 내리는 듯 했는데, 여기서 조금 아니 이게 실화야? 라고 생각할 만한 세력이 등장합니다. 바로 로빈 후드. 엥? 내가 아는 그 수수료 안 받는 로빈 후드? 네, 맞습니다. 수수료 무료라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로 개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그 로빈 후드입니다. 이 로빈 후드에서 전쟁이 한창 개미들의 승리를 가고 있을 무렵 매수 버튼을 잠궈버리는데요. 아니 잠깐만, 아니 무슨 소리야? 매수 버튼을 잠궈?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먼저 매수 버튼을 잠그게 되면 큰 선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개미들 입장에서는 큰 선들을 견제하기 위해 계속해서 매수를 해야 하는데 매수 버튼이 없으니까 주가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업체들은 매수가 가능해. 그냥 개미들이 주 거래처로 사용하고 있던 로빈후드를 포함한 몇몇 업체들만 제재를 가한 겁니다. 이건 그냥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결국 500달러였던 주가는 순식간에 130달러로 폭락하게 되고, 너무 순식간에 주가가 떨어져 버리니까 7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정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면서 나서기 시작하는데,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선을 좀 시게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로빈후드에서 매수 버튼을 잠궈버렸을 때 개미들은 매수가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헤지펀드는 또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게다가 로빈후드 이용자 1300만 명 중 50% 정도가 게임스톱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건 뭐 개미들을 저격했다고 봐도 무방한 거지. 하지만 매수 버튼 문제가 조금씩 해결이 되면서 서학 개미들의 화력은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130까지 떨어졌던 주가를 400달러까지 순식간에 폭증시킨과 동시에 노르망디를 방불케 하는 주식전쟁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때 주식 차트는 개미들의 콜옵션의 만기날로 작전명 329점을 차지하라. 이 차트에서 고지 전에 피 터지는 전쟁이 보인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헤지펀드 역대 최악의 손실인 10에서 30%를 잃었고 개미들에게 무릎을 꿇게 되죠. 이때 공매도 세력의 손실액은 무려 하나로 20조 원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와, 큰 손들도 이 정도 손해면 꽤 타격이 있겠는데? 물론 타격을 크게 입은 큰 손이 있는 반면 공매도 세력들 중 12조 5천억 원을 남겨두고 전보를 선택했던 세력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뭐 항복한 큰 손 중에는 카운터 펀치를 시게 맞고 개미 우두머리에게 전화해서 멈춰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던 GME 사건, 워낙 임팩트가 컸던 사건이니만큼 이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다룬 웹드라마까지 나와 있는데요. 개미가 GME 사건을 겪으면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미 퐁퐁남을 소재로 한 드라마로 증명이 된 채널이기도 하고 저도 재밌게 봤으니까 한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식 차트에서 개미들의 피와 땀이 느껴질 수 있다는
있다는 것에 깜짝 놀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